322쪽 재산세 들어갈 텐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매매 등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서 부동산을 이제 뭐 하는 거죠? 보유하는 거죠. 이때 보유하는 것 중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재산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국세청에서 뭐가 있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몇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하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재지종.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재지종은 무슨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고 여러분? 지방세죠.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이제 뭐죠 여러분? 국세로 넘어간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보유세인 재지종 중에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인 정부가 부과하는 무슨 세다 여러분? 국세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재산세가 보통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은 1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보유세로 나오는 것이 재산세와 종부세 이렇게 두 가지다. 그리고 요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뭐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의의해 보시면 재산세에서 말한 재산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한 줄로 밑줄 치셔야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까지 밑줄 치시고 저것의 밑에다가 부동산 그 다음에 다시 밑줄 선박 및 항공기 밑줄 치시고 기타 이렇게 적었어요. 기타. 그러면 토지 건축물은 주택인데 반해서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예, 그래서 선박 항공기 옆에다 하나 적으시려면 뭐가 없죠? 재산인데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자동차죠. 자동차. 차량. 그럼 자동차는 보유할 때 재산세라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과세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로 내잖아. 그러면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 여러분? 2번 내잖아. 2번. 근데 재산세는 1년에 1번 낸단 말이야. 그래서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받기 위해서 재산세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자동차가 포함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된 거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토지, 건축물, 주택이란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를 기타라는 재산을 자, 여러분 동그라미 소유죠. 소유에 대하여 누구한테? 그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 재산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성격의 보유세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얘는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과세가 된 재산 보유세이기 때문에 밑줄 얘는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 매년.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이기 때문에? 행위세이기 때문에 이 행위세는 몇 번만 내면 되는가? 한 번만. 그래서 얘는 거래 단계에서 행위가 일어났을 때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하면 돼? 1회죠. 한 번만 과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유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보유하는 기간 때는 어떻게 하나? 매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고 더욱 중요한 말, 무슨 과세죠, 여러분? 정기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보유세로 보면 이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적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과세 기준입니다. 과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온다 여러분? 과세 기준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과세 기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행위 시점이기 때문에 없었는데 보유세는 항상 뭐가 나온다 여러분? 과세 기준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 더 해야 돼. 이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세 기준은 언제냐? 보유세를 과세돼. 여기 써져 있네. 보유세를 뭐 할 때? 과세를 할 때 기준되는 날이다. 그 얘기죠. 이거는 법에서 딱 며칠로 정해지냐?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6월 1일 현재. 그래서 재산세를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여러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이날 현재에 대해서 보유세를 과세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아우 교수님 이거 밤새고 외웠는데요. 예, 그 다음날 도로 까먹죠. 우리 특징이죠. 외우면 뭐해? 금방 까먹는데. 그러면 이럴 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시험에 임박하면 여러분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못할 때 대처 요령을 설명하는데 그 대처 요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 거야. 어떤 분은 가끔가다 먼저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니? 먼저 얘기해 주면 뭐야? 미리 써놔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 외울 때는 여러분 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손이야. 손가락. 여기다가 손톱에다가 6월 1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여기다가 적으라고. 여기다 6월 1일. 제가 여러분 네일 아트의 창시자예요. 나는 이거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 손가락 마디 우리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 신체 특정 부위 이용 방법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요거라도 적어줘. 그리고 여기다 살짝 매니큐어 덮으면은 감독관이 봐도 어머 이게 뭐야? 무식한 놈 네일 아트식이야. 그러면 됐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6월 1일 적어놓고 이걸 뭘 적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 하여튼 맞으려면 이상하게 해도 맞고 틀리려면 이상하게 해도 틀립니다. 그래서 결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이날 현재로 재산세 과세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고 여러분 거기 과세권자 보세요. 재산세 과세권자. 자,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 납세제를 관할하는 자 밑줄 시, 군, 구 나오죠. 시, 군, 구. 즉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보유세다 그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청장이 부과한다는 얘기죠. 경기도는 경기도 하남시면 하남시장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요걸 좀 비교해 두면은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납세제를 관할하는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누구죠, 여러분? 광역시장이었죠.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누군가 봤더니 도지사 또는 서울과 광역시일 때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청장이 바뀌죠.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잘 보라고 그랬죠. 여기는 특강시장인데 여기는 구청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재산세는 누가 나오는가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구청장이 부과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세다.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자 여기 A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은 어디 있냐 봤더니 소재지가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네요. 강동구에 있고요. B 부동산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대요, 여러분. 하남시. 하남시는 구가 없죠? 구 없죠? 네. 동만 있나, 그러면? 무슨 동 있죠? 응? 하나만 얘기해줘. 상우동? 창우? 맞아요? 응.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시부동산 갈게요. 시부동산은 경기도가 아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있죠, 여러분? 그냥 작전동 합시다. 그냥 이게 말을 맞는가? 그럼 잡아. 취득세는 누가 A 부동산을 일단 누가 과세권자는 얘기야? 취득세는 누가 과세권자는 얘기야?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경기도 하남시 누가?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 얘기야. 인천광역시 부평구일 때 누가 과세권자라는 취득세? 인천광역시장이 과세권자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등록면허세 갈게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뭐라고 했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동구 구청장이 과세권자 되는 거죠? 구. 경기도 하남시 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남시장이 과세권자 되는 거야? 경기도 도지사 되는 거야?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등록했을 때는. 자, 인천광역시 부평구다. 그럼 과세권자 누가 된 거죠? 도가 아니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 그래서 부평구 구청장이 된 거죠. 이해하셨나요? 취득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짬뽕돼 있죠.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냐?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헷갈려 도로? 헷갈릴 필요 없죠. 취득세는 광역, 재산세는 누가? 기초,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뭐야? 광역도와 시군 구 짬뽕이죠. 내비둬. 그냥 헷갈려. 괜히 했다는 후회감이 확 밀려오네. 그래서 요거까지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이것만 기억해야 돼. 헷갈리면 그냥 여러분 그냥 재산세 누가 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지방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는 항상 누가 나온다 여러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 그 얘기야. 얘들은 누구니까? 특별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어디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종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주도. 요즘 제주도가 지금 뉴스에 나오죠, 계속. 왜 나오고 있죠? 네, 법인, 영리법인, 병원 허가를 했는데,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가했는데, 내국인은 진료를 할 수 없고, 외국인이 한해서만 진료하는 조건을 허가를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반발하고. 우리는 내국이냐, 외국이냐?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서만 받아. 제주도는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제주도 누구만? 외국인만.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왔어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저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방세 나오는 거니까.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여기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입은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과세권자와 대용되는 게 이제 우리 납세의무자죠. 항상 세법상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자, 여러분, 납세의무자 별표 3개 시뻘겋게 칠해야 돼.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는 나온다라고 했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해서 100% 나오는 건 아니야. 중요하다 하더라도 문제 구성상 출제를 살짝 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험상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걸 먼저 잡아놓고 제가 강조하는 걸 먼저 잡아놓고 제가 강조한 걸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서를 통해서 보충 정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는 비법이죠, 뭐.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구랬어요,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요 과세권자와 대응되는 게 이제 누구란 얘기, 여러분? 납세 의무자다. 그 얘기죠, 뭐. 납세 의무자. 저는 요 납세 의무자를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별표 3개 시뻘게 쳐놓고 일단은 출제 대상.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돼. 그럼 거기 1번 보세요. 1번 원칙이죠.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냐? 자, 밑줄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밑줄자. 이때 과세기는 언제다가 여러분 6월 1일 현재를 말한 거죠. 그리고 모든 보유세는 항상 누가 나오는가 여러분? 소유자가 나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세기준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는 자. 이때 모든 보유세는 항상 모든 보유세는 누가 낸다고 여러분? 소유자가 내는 거죠.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앞에 뭐가 붙으면 상이 붙으면 무슨 상이라 했죠, 여러분?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이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결론,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냐?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은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이란 말은 왜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부터 먼저 찾아야 돼? 사실상. 어머,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 그러면 그때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사실상이냐? 공부상이냐? 이거 찾아봐라. 그 얘기야.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먼저 뭘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실상 관계가 애매하다, 확인이 안 된다, 불분명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뭐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공부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때는 어디로 간다? 공부상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예외다. 그럼 일단 여러분 재산세 납세물 찾는 문제가 나면 뭐부터 잡아야 되고?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조건 나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공부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의 순서 꼭 일단 무슨 상부터 나와야 되고? 사실상부터 나와야 되죠,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어. 사실상 확인이 안 돼.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으로 가야죠. 이 상의 순서를 꼭꼭 지켜주세요. 손님, 상 들어갑니다. 무슨 상? 사실상. 어머, 고객님, 사실상이 오늘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요 순서 꼭 지키세요. 네.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한테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는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 1년 중에서 5월 28일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갑은 누구고 여러분? 매도자. 을은 매수자. 그 얘기야, 여러분. 며칠자로 여러분? 5월 28일자로. 그래 놓고 이때에 5월 28일 날에 그 매매했다는 무슨 날이냐? 잔금 지급일이었다.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시된 자료야. 이렇게 제시가 됐어. 그래 놓고 다음 중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찾아보라는 얘기야. 1번 갑, 2번 을, 3번 보유기간별 안분 계산, 4번 과세권자가 지정하는 자, 5번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산세를 막 자기가 내겠다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쉽게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각각 을 중에 누가 되는 거야? 을이지 뭐. 왜냐면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는 뭘 찾으라 했어요, 여러분? 6월 1일을 찾으라고 그랬죠? 6월 1일이 무슨 날이니까? 과세 기준.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요? 을이 언제 취득했으니까 5월 28일자에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권 취득한 자 누구라는 얘기 여러분? 을. 따라서 당연히 재산세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을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런 여러분 못 찾으면 돼.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이해되냐고 요거. 네.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 측면만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재산세 부담 측면에서 고려하면 이 매매는 갑이 잘한가 을이 잘한가? 갑이 잘했지. 어차피 내가 올해 뭐 할 거라면 매도할 거라면 언제 전에 처분함으로써 6월 1일 전에 처분하면서 올해 재산세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매수자 입장에서 올해 취득할 계획이라면 언제 취득하는 게 좋은가? 6월 1일이 지난 다음에 취득하는 게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며칠자로 샀어? 5월 28일자로 누가 취득했어? 을. 이 매도는, 그러면 매매는 누가 잘한가? 갑이 잘했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스키. 내가 왜 5월 28일 잔금을 달라고 그런지나 아냐, 스키야? 나 공인중개사 공부한 사람이야. 딱, 그죠, 갑이. 며칠만 늦췄어도 의뢰는 안 낼 수 있는데 뭘 모르니까 되죠. 그러니까 세금은 세법을 잘 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세법을 모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까불고 있어요. 세법은 알면 알수록 자꾸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 모르면 그냥 다 세금 내는 거고. 그랬더니 제가 이 말 했더니 뭐 학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아니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란 말이요? 그런데 야단 되게 맞았어. 그 나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 몰고 가더라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잘 내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물론 그분은 합격자 명단에는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세법을 얘기할 때는 제가 세법을 얘기할 때 세부담 측면을 고려할 때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걸 지금 논하지는 말자는 얘기야. 오로지 세부담 측면에서만 고려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응?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나만 똑똑해? 다른 사람도 다 똑똑해? 다 똑똑해요. 진짜.
제가 여러분 20년 전에 2000년에 강의를 처음 나왔는데 강의 나올 때 처음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중개사 학원에 가면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50, 60, 70. 50대가 막내야. 근데 지금은 연령이 막 내려졌죠. 그리고 평균 연령 없죠. 그리고 다 똑똑해. 지금 오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점수가 안 좋았을 뿐이지.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학교 다닐 거 다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을이 가만히 당하고 있겠냐 뭐야. 스키. 너 나를 호구로 하는구나. 그래서 을이 며칠자로 취득했지만 5월 28일자로 취득했죠? 그러니까 결론 사실상 납세는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을이 되는 게 맞는가?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을이 6월 1일 현재 뭘 안 하고 버티는가? 등기를 안 하고 버티는가? 등기를. 스키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져 달라져? 응? 자, 을이 5월 28일자로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등기를 며칠자로 6월 1일자로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다고.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져 달라져? 달라진다는 얘기야. 달라진다. 시험은 이게 나와. 요렇게만 물어보지는 않을까? 자, 이건 옛날 문제, 초창기 때 문제. 요즘 문제는 이렇게 조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결론 냅시다.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누굴 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원칙은 누구야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죠. 다시 한번 사실상과 공부상이 다르면 원칙을 뭐로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상. 그래서 누가 내야 되는 게 문제야? 을이 내야 되는 게죠. 그런데 문제는 을이 내야 되는데 문제는 과세관청은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재산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뭘 보고 판단하죠 여러분? 응? 등기부 보고 판단한다고. 등기부. 등기부 갑구에 누구 면허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근데 등기부에 지금 누구 면허 되어 있어? 응? 갑. 사실상 소유자 누구야? 을. 그러면 이때 과세관청은 뭘 보고 확인한다고 여러분? 등기부 보고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에 누구 면허 되어 있냐 여러분? 갑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이 시장, 군수를, 구청장 누구 거로 보는가? 갑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만만치 않은 놈이죠. 자, 다시 한번. 갑은 올해 재산세 내려고 안 내려고? 안 내려고 며칠짜리 팔아버려서 5월 28일짜리 팔아버린 거죠. 근데 매수자인 누가? 을이 재산세 안 내보겠다 6월 1일 현재 아직 뭐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졌다 달라졌다? 달라졌다. 그럼 원칙. 이때 세법은 누구를 잡으라? 원칙은 누구야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 근데 문제는 사실상 소유자를 을을 잡아야 되는데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판단한다고? 등기부를 보고 판단한다고. 공부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등기부라는 공부는 누구 면허 되어 있다니까? 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은 누구 거로 보는가? 갑 거로 본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갑은 억울해 안 억울해? 갑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올해 재산세 안 내려고 언제 며칠짜리 팔았는데 5월 28일짜리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뭐를 안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함으로써 등기부상에 갑의 면허로 잡혀있는 거죠. 그럼 누가 내야 되는가? 갑이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5월 28일짜리 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이거야. 여러분 시험 공부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못 붙으면 공부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시험 공부 여기에 오셔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합격을 해야만 여러분이 1년 동안 고생한 공부를 한 보람이 나타나는 거고 합격을 못하면 그냥 왔다 간 거다. 시간과 돈만 깨진 거야 그냥. 가장 지금 인생에서 화려한 시즌인데 이걸 지금 깊게 묵은 공인중개사학원에서 1년을 버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럼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좀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상황을 잘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럼 과세관청 누구 거를 본다고? 결론? 갑. 그러면 억울한 게 누가? 갑. 그럼 너 세금 내기 싫으면 공보상 소유자가 6월 1일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6월 1일에서 10일 내는 갑이 야, 이게 등기부상에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거 내 게 아니라 며칠자로 5월 28일자로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걸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뭐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소유자 변동 신고를. 누가 하는가 소유권 변동 신고는? 갑이 하는가 을이 하는가? 갑이 해야 되겠지. 자기 명의로 되는데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을 거다라고 뭐 하는가 여러분? 신고하는 거죠. 근데 갑이 신고를 했대. 자, 시험은 여기가 나오는가? 신고 여부. 신고를 했대.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직 갑의 명의로 했지만 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뭐 했으니까 신고를 했으니까 과세관청은 누구 거를 이제 판단해? 을 걸로 파겠죠. 그래서 이때 신고를 하면 납세문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를 하면 납세문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을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신고를 안 했대, 여러분. 6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등기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잡혔고 갑의 명의로 잡혔고 별도의 뭐도 없고 소유권 변동 때 별도의 뭐도 없고 신고도 없으면 과세관청은 변동이 있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봐? 없는 걸로 보겠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 납세 의무자가 을이냐 갑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뭘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뭘 확인해야 돼?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죠. 신고를 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고? 사실상 소유자 을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는 거고? 공부상 소유자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잠깐 어디 보시냐면 322쪽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같이 보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이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변동되었어.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고? 변동되었다고. 근데 거기에는 지금 이 말이 생략됐어. 그 소유권 변동했다는 뭐가 아직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생략돼 있어 지금.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뭐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밑줄 신고를 했다라고 써? 안 했다고 나왔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죠? 조건 잘 보셔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어떤 분은 무조건 이걸 외워. 뭘 외우냐? 무조건 사실상, 무조건 공보상 외워놓고 아니 어떨 땐 사실상, 어떨 땐 공보상 짜증나 죽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네가 짜증난다. 이씨. 뭐를 보라니까? 신고 여부를 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책에는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래서 거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어쨌다고? 사실상의 소리를 알 수 없다라고 했죠. 원래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 게 맞는 말인데 사실상의 소리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의 소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으로 가는 거죠. 결론 낼게요. 사실상을 잡아야 될지 공부상 소리를 잡을 때 뭘 확인하라고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책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나왔지만 위에다 적으세요. 신고를 했다면 누가 되는가? 사실상 소유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틀리는 분이 있어. 그 문제를 잘 틀리는 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런 조건을 안 봐요. 그냥 조건을 안 보고 자기가 외운 대로만 문제를 풀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저 어두운 구석에서 이 추운 겨울에 남들은 합격자 모임에 참석하고 막 시끌벅고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까지인가요? 아우, 계속해서 이제 합격자 모임 우리 에듀나인이 스타트 해갖고, 요이 땅 해갖고 출발해갖고, 화요일 날까지 합격자 모임에 계속 불려. 자꾸 나보고 오래. 죄송합니다. 뭐, 가면 뭐, 다들 신났죠, 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합격자 모임에 가면 우리 여학생들을 구분이 잘 안 가. 학원 올 때 모습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모임에 왔을 때 모습은 달라. 뭐, 한껏 꾸미고 오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인가? 아마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많아. 우리 내년 합격자 모임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응? 우리 그걸 거기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많이 힘들 거야. 1년 힘들겠지만 좀 잘 이겨내셔서 꼭 합격자 모임에 온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여기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타트 여기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벌써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요. 아,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7, 8월 달부터 이제 점점 빠져.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별로 이제 안 남아 있어. 그때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결국 합격을 하는 거고 중간에 도망간 사람은 포기한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여러분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끝까지 버텨라. OMR 카드를 제출한 그 순간 최대한 최소한 버티기만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붙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무조건 사실상이나 공부상이 아니다. 결론 내지 말고 항상 뭐를 확인하라?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납세 문제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이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합시다. 갑은 안 내려고 5월 28일자를 팔아버렸는데 왜 의리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서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왜 안 했을까? 소유권 변동 신고 안 해서 재산세 갑이 내야 되잖아. 그 갑이 왜 신고 안 했을까 여기서? 응? 몰라서야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6월 10일까지 뭘 해야 된다는 걸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갑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는 거죠. 세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이거를.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가? 가봐. 네가 5월 28일에 매도해서 5월 28일 누가 소유권 취득했지만 을이 취득했다.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을이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을이 만약에 뭐를 안 하면 등기를 안 하면 등기부에서는 너희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네가 재산세를 낼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등기가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서들을 모아요. 첨부해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도 모르는데 인병을. 그러니까 고객은 복불복이야. 무슨 복불복이냐?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지 실력 없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지 그건 자기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꼭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323쪽 보세요. 323쪽 과세 대상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정리할 게 뭐냐면 부동산의 범위를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의 범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 민법 99조 배우셨나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뭐로 말하죠 여러분? 토지와 그 뭐로 말한다? 정착물을 말한다. 이런 거 아직 안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뭐예요 여러분? 건축물이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등기부 잠깐 볼까? 등기부도 뭐와 뭐를 구분하죠 여러분? 토지 등기부와 뭐로? 건물 등기부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응?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뭐와 뭐를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유세로 오면은, 보유세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은 물론이지만 별도로 뭐를 구분한다? 여러분, 주택을 별도로 구분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보유세의 부동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유세로 오면은 부동산은 단순히 토지, 건축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와 건축물과는 별개로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여러분? 주택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는 이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합니다. 즉 보유세에서 말한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을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여러분? 제외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외. 그러면 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제외시켰던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건물은 따로 뭘로 구분해서 가세하라는 얘기 여러분? 주택으로 따로 구분해서 가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는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외하는 개념이다.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서 뭘로 가시라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가시라 하고요. 그리고 주택 건물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 뭘로 가시냐? 건물분 재산세로 가시라 하고요. 그리고 주택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뭘로 가시냐? 주택분 재산세로 가시라 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상가와 그 밑에 여러분 부속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 건물과 그 밑에 토지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기본서에는 다 있어. 자, 그러면 상가는 어디 등기 나왔죠?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겠죠? 토지는 어디 나왔죠, 여러분? 토지 등기부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때는 상가 건물과 상가 부토는 한 개의 물건이야, 두 개의 물건이야? 두 개의 물건이죠. 그래서 상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이게 특징이야. 상가 건물과 부속 토지를 봐요. 구분하여 상가 건물은 뭘로 때리고 뭘로 때리냐고? 건물분 재산세로 때린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에 대해서는 토지는 이 건물과 뭐예요? 구분하여 토지는 뭘로 가셔야 한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가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으면 1년에 재산세 몇 번 내야 돼? 2번. 뭐하고?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몇 개 내야 돼? 2개를 내야 돼. 왜? 물건 자체가 몇 개니까? 2개니까. 등기부상에 따로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야? 2개의 물건이야? 2개의 물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일 때는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로 봐라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가?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고? 하나만 나온다고. 왜 하나만 나오냐면 주택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물건을 봐서 한 개의 물건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경제적 일체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온다고 항상 하나.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통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만 나온다고요? 하나.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니라 뭐라면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때는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구분하여. 건물은 뭘로 때리고? 건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뭘로 때려라? 토지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보유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323쪽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23조 토지 이 구분 있죠? 별표 3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돌아버리게 하는 거야. 토지 구분이. 일단 나온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토지 구분은. 그래서 근데 토지 구분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324쪽까지 이게 뭐 1페이지만 나왔지만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분 문제가 여러분 무려 10페이지가 넘어가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년에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었어. 나왔어 그대로. 고맙게도 쉽게 내서 324쪽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들어가면 좀 내용이 길어져. 이걸 또 한번 쭉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토지 구분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갈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어디 간다 그러면 토지 이 구분부터 갑니다. 어디 간다고? 토지 구분부터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